네,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별로 보험료 납입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먼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의 장이 끝났다. 그러면 그날의 장이 끝나면 순자산이 계산이 되죠. 종가들이 쫙 결정이 되니까 좌수로 나눠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0 하면 뭐가 결정되죠? 기준 가격이 결정되죠. 이 기준 가격을 오늘 아침에 딱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기준 가격이 뭐 1,100원 이렇게 해서 딱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 기준 가격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뭐 1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오셔가지고 장 끝나기 전에 저 펀드 살게요. 변액보험 가입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저 해지할게요. 해약할게요. 이렇게 오셨어요. 이분이 만약에 이 아침에 걸린 이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폭등했어요. 갑자기. 오늘 장 중에 예를 들면 뭐 남북이 통일된대요.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 그럼 한 150%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모든 재산을 다 청산해가지고 오늘 펀드 투입할 것 같아요. 펀드에 투입하면 오늘 아침에 1,100원에 샀고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가격이 딱 결정될 때 오늘 종가가 모든 종목 150% 상승하면 내일 아침에 150%가 된 높은 가격의 그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오늘 1,100원에 싸게 산 거를 내일 아침에 150% 오른 그 가격으로 팔면서 수익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 간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들어와서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을 떠안았는데 오늘 온 사람들은 오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간 거를 보면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장 중에 들어온 사람은 오늘 장이 끝나고 오늘 가격이 결정되면 오늘 가격을 가지고 기준 가격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걸리는 이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변액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오늘 기준 가격이 아니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내일 아침 기준 가격으로 맨 처음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500원 막 올라가는 걸 보고 오늘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제일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장 끝나고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요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 유리할 거냐면 거꾸로 가격이 떨어질 때요. 지금 오늘 가격이 떨어진 걸 내가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에 걸리기 전에 오늘 사면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 가격으로 내가 오늘 살 수 있으면 장 끝나고 내가 사겠어요 했으니까 1,100원짜리가 800원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장 끝나고 제가 800원 된 걸 봤어요. 그런데 내일 제가 800원으로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나고 매수 주문을 내는 거죠.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격으로 내가 살 수 있으면 이것도 대박이죠.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걸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이것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장 끝나고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일 아침에 걸리는 가격이 아니라 오늘 장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날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투자자들 간에 공평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내가 주문을 낸 날을 D1이라고 하면요. D-Day. 그러면 내가 실제로 오늘 거래를 주문하면 실제 거래되는 건 D 플러스 1일 가격으로 거래가 돼요. 그리고 장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D 플러스 2일 가격. 그러니까 1영업일, 2영업일, 제3영업일 가격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펀드든 변액보험이든 투자상품은 내가 장 중에 매매 주문을 내면 그 다음날 D 플러스 1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D 플러스 2일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D 플러스 1일이 적용은 그대로 하지만 약관상으로는 D1 플러스 2일, 그러니까 2영업일 이후에 제3영업일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떤 상품이든 간에 보험료 납입을 했다. 그러면 그 납입한 게 언제 펀드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그 날짜, 내가 뭐 선납을 하든 추가 납입을 하든 대출을 하든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 그 날짜
플러스 2영업일 날 특별계정으로 넘어간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요거를 좀 잘 먼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예측이 된다. 예측이 되는 돈이다. 예를 들면 선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25일 날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20날 돈을 미리 낸 거예요. 이게 선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25일 날 돈이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돈이 미리 들어와 있으니까 23일 날 특별계정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D-Day 플러스 2영업일 날 돈이 들어가니까 23일 날 저희가 넘기면 24일, 25일 날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돈은 계약 응당일, 그 계약일에 돈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가고요. 예측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갑자기 대출을 갚았다거나 갑자기 추가 납입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그 날짜 플러스 2영업일 날 돈이 들어간다. 요거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상되는 돈은 계약 해당일, 예상되지 않은 돈은 그 날짜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돈이 들어간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일단 보험료 납입 자체는요. 변액종신은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현금 흐름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데요.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뭐 2개월 납, 3개월 납, 6개월 납, 연납 이런 거 없고요. 변액연금보험은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근데 일부 3개월 납, 6개월 납, 연납이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원칙은 월납과 일시납이고요. 변액보험은 전기납이에요. 전기납이고 종신이죠. 그래서 원래는 종신납이어야 되는데 추가 납입도 할 수 있고 납입 중지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이름 붙였죠? 종신자유납이라고 했었죠. 요거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죠. 수시 자유납이에요. 그래서 종신 자유납이라고 하고, 보험료 납입이 중지됐다. 그러면 실효 가능성이 높아지죠. 월 대체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올 텐데 만약에 보증금 깔 게 없다. 그러면 납입 최고하고 해지되니까 실효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고객한테 알려주세요. 이 얘기고요. 문제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추가 납입,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선납. 얘가 특별계정으로 어떻게 넘어가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가 납입은 예상이 돼요, 안 돼요? 고객이 언제 돈 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 플러스 2영업일. 선납은 미리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상이 되죠. 얘는 계약 해당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 납입은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에만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요. 유니버셜은 언제든지 추가 납입할 수 있죠. 밑에 보면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없다? 아니죠. 의무 납입 기간에만 추가 납입이 가능한 거고요. 추가 납입 한도는 기본 보험료의 2배입니다. 2배.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보장성은 1배고요. 요거를 기본 보험료인데 기납입 보험료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기도 하고요. 기본 보험료의 3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문제 잘 챙겨주시고. 추가 납입을 왜 할까요? 보험료를 더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좋으니까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내시겠죠. 계약자에게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중도 인출해서 쓰신 분이 있다면, 중도 인출해서 썼으면 적립금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립금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언제 특별계정으로 들어가느냐. 얘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한 날을 D일이라고 보면 그 날짜 플러스 제2영업일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점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납입보험료 중에서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사업비에 해당하는 거 차감하고 그리고 특별계정에 투입되죠. 잊어버렸을지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돈 들어오면 뭐 빼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 빼고 나머지가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순보험료, 위험보험료하고 저축보험료, 여기에 납입 후 유지비용 같이 들어가는 그 얘기인 거예요. 문제 보시면 추가 납입보험료는 계약 관리 비용에 차감 없이 특별계정으로 전액 투입된다? 아닙니다. 차감하고 들어갑니다. 자, 선납. 이게 이제 추가 납입하고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봐주시면요. 운영 방법은 보장성 보험은 평균 공시율로 할인하고요. 저축성 상품은 할인하지 않고 보험료 배수로 납입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보험 가입하시는 걸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종신보험은요. 나 한 달에 20만 원 낼게요. 이렇게 가입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입하냐면
나 사망보험금 1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을 받으려면 보험료가 얼마지? 역산을 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 받으시려면 나이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24만 6천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줄 돈이 확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거꾸로 역산을 해서 보험료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납을 하셨어요. 그럼 보험료 6개월치 한꺼번에 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6개월치가 굴러서 뒤에 가서 보험금을 키우는 게 안 돼요. 보험금은 1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낸 돈을 굴러가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공시율이. 그 공시율만큼 할인해서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뒤에 받을 보장 금액이 확정돼 있어요. 그 보장성 상품은 사망보험금 1억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역산을 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료를 일찍 냈어요. 일찍 냈으면 이 보험료는 납입 계약일까지 평균 공시이율로 구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 이자를 더 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받을 때 그 이자만큼 깎아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축성보험, 여러분 연금 가입하실 때는 나 뒤에 가서 연금 100만 원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입하는 게 없어요. 한 달에 나 보험료 30만 원 낼게요. 25만 원 낼게요. 이렇게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굴러서 운용 성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지급되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균 공시율로 굴려요. 그럼 이자가 생겨요. 이자 더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자 포함된 금액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할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료 배수대로 납입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환급금을 더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보장성 상품은 평균 공시율로 깎아서 받고 저축성 상품은 이자 붙여서 나중에 주는 거를 더 준다. 결국 할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문제는 저축성 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율로 할인해서 납입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장성은 할인하고 저축성은 할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운영상품, 변액보험은 선납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축성 상품, 연금이나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의무 납입기간 내에서만 운영하고요. 선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언제 수입이 되느냐? 얘는 미리 들어왔잖아요. 예견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특별계정으로 넘길 때 D-Day -2일 날 넘기면 그러면 얘가 D+2일 돼가지고 계약 해당일에 들어가죠. 얘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돈이 들어왔으니까 계약 해당일에 돈이 들어갈 때까지 얘가 지금 일반 계정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일반 계정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자로 굴르는 거죠. 그 공시이율 이자 만들어진 것만큼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일로부터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해서 매월 계약 해당일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넘겨줍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면 25일 날 3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6개월 창구번에 냈다. 그러면 미리 20날 만약에 들어갈 거면 18일 날 미리 돈을 넣어서 계약 해당일에 돈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6개월치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6개월 동안 대기하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는 평균 공시율로 굴려요. 변액보험으로 운영했다가 나중에 다시 해지하거나 이러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서 공시율로 굴려서 이자가 생기면 이자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이건 추가 납입에 대한 얘기죠.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챙기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객이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회사가 승낙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승낙은 이제 일정한 기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그 기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죠.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30일이죠. 그래서 30일 안에 승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객이 철회할 수 있죠. 철회는 홈쇼핑 반품하듯이 내가 사놓고 나 안 해요. 반품해요. 보험도 그 반품을 인정해줘야 돼요. 반품은 물른다는 의미에서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고객이 만약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원금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고객이 돈 내자마자
바로 특별계정에 넣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가가 폭락했어요. 손해가 났거든요. 고객이 변액보험 가입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주가 빠지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안 할 거예요. 돌려주세요. 철회 신청을 했어요. 그럼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운영하다가 손해가 났는데 그러면 원금을 못 돌려주는데 부족한 거 누가 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약 철회 기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특별계정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평균 공시율로 굴리겠죠. 청약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이에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만약에 청약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승낙이 됐어요. 그럼 일단 회사 문제는 끝난 거죠. 그러면 30일 기다렸다가 30일 다음 날 그 특별계정으로 넘기면 돼요. 근데 30일이 지나도록 승낙이 안 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고객의 철회 기간은 끝났지만 회사의 승낙 기간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승낙이 나는 날, 그 다음 날 승낙이 나는 날, 승낙 나는 날 그날 바로 특별계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됐다. 이거는 철회 기간 전에 승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회 기간만 기다리면 돼요. 30일 기다리고 그 다음 날에 넘어가는 거죠. 시험 문제에 청약 철회 종료일이라고 했는데 청약 철회 종료일이 아니라 종료일 다음 날 넘어가는 거고요.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승낙이 됐다. 이거는 철회 기간 넘어서 승낙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승낙일에 돈이 넘어간다. 이 얘기고요. 자, 이체 금액. 납입일부터 이체 사유 발생일까지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 공시율로 적립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계정으로 넘어갔으니까 특별계정에 투자 수익률을 적용하면 되고요. 보험료 납입 즉시 넘기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첫째, 승낙을 해야 되니까 계약 심사를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나는 수익을 내려고 주식이 좋아서 병약보험 가입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니까 나 안 해요. 그러고 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철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만약에 투입했다가 손해가 나면 보험회사가 그 부당한 손실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부족한 거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 날짜. 언제 넘어가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철회일 전에 승낙이 되면 청약 철회 종료일 다음 날, 그리고 철회일 이후에 승낙이 됐다. 그러면 승낙일 다음 날이 아니고 승낙일. 요거 여러분이 구별 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2회 이후의 보험료인데요.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상적인 경우에라면 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그러면 플러스 2영업일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 해당일 마이너스 제2영업일 이전에 들어왔다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D-2일 날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들어온 날 플러스 2영업일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D일 날 계약 해당일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D-1일 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D-1일 날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돈 들어온 날 플러스 2영업일 날 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D 플러스 1일 날 돈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계약 해당일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D일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2영업일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D 플러스 2영업일이 되는 거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들어왔어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니까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D 플러스 2영업일.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원래 D 플러스 2영업일 날 돈이 들어간다. 근데 D일 날 이후에 들어오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D 플러스 2. 근데 마이너스 1일 날 들어오면 하루 땡겨서 D 플러스 1. 마이너스 2일 날 전에 들어오면 이틀 땡겨서 D일 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월 대체보험료 말씀드렸죠. 이거 뭐예요? 보증금에서 월세 까는 이게 월 대체보험료라고 말씀드렸죠.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 변액 유니버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적립금에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특약보험료,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위험보험료, 이거 월세 차감하는 걸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유납입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사업비와 특약보험료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보험료를 내셔야 거기서 빼는데 못 빼니까 적립금에서 갖고 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 더듬어 보시면 적립금에서 갖고 올 때 뭐는 먼저 빼죠? 기타 비용은 먼저 빼야죠. 기타 비용은 돈 들어오면 들어올 때 빼고 돈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기타 비용만 빼고 다 넘겨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갖고 올 때 한꺼번에 다 갖고 와요. 뭐 갖고 와요? 계약 체결 비용, 납입증 유지 비용, 납입표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보험료, 여기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보험료 같이 나오겠죠. 볼게요. 그래서 월 계약 해당일에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요 해약 환급금 잘 기억하시고 공제액은 위험보험료 플러스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기타 비용 빠져 있는 거고요. 특약보험료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 공제액에다가 보험 계약 대출 이자 기타 비용 이런 거 넣어서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월 대체보험료에 빠져나오는 게 뭐냐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위험보험료 빠져나오고 월 대체보험료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 중에는 계약 체결 비용, 납입증 유지 비용, 납입후 유지 비용 뭐 빠져요? 기타 비용은 빠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보면 해약 환급금은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 갚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죠. 해지 공제액, 해지 공제액은 빼고 준다 이런 얘기고요. 기타 비용은 언제 공제한다 그랬죠? 보험료 납입 시에. 보험료 납입하면 기타 비용 먼저 띄고 다 넘긴다 그랬잖아요. 보험료 납입 시에만 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용어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우리 특별계정 적립금의 중도 인출입니다. 중도 인출은 빼가는 거죠. 대상 상품은 변액 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인출의 허용 범위는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상 상품에서 변액 중심 보험은 안 돼요. 기억하시고 기납입 보험료 안 돼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밑에 보면 중도 인출의 성격, 이거는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죠. 근데 인출을 했으니까 특별계정의 자산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수수료 부과하나요?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수료는 부과가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일반 상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것이고요. 여기 시험 문제 보면 일반 보험과 다르게 청약 철회 사유에 제한이 있다? 없어요. 철회는 변액이나 일반 보험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진단계약인 경우 우리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이고요. 청약일로부터는 30일이거든요. 근데 이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시험에 가끔 나와요. 요걸 여러분 중점을 보셔야 되는데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했다. 그럼 철회 못하는 거예요.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거고 진단계약이다. 진단계약이라고 하는 건 철회를 우리가 해주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계약했나 봐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 물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진단이라는 건 본인이 가서 진단 받고 건강검진 받고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의 없게 내가 선택했다라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한 선택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계약은 철회가 안 되고요.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이것도 철회가 안 돼요. 이건 왜 그래요? 내가 필요한 때 90일짜리 짧게 가입하고 그 기간 딱 넘어가면 철회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필요할 때 백화점에 가서 옷 사고 파티 입고 와서 저 이거 물려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0일 이내 단기 계약은 그런 모럴 리스크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철회를 금지하고 있고요. 전문 보험 계약자, 기관 투자자 같은 분들 있죠. 금융기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전문 보험 계약자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회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뭐냐면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원래는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인데 이분들은 45일로 초과를 인정해 줍니다. 15일 정도 더. 요거 이번에 새로 추가됐으니까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